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개사과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2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방송되는 해뜰날 클럽에서인데요. 해뜰날 클럽은 각 정당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했거나 낙마한 정치 초보들이 출연해 정당별 입장을 대변하고 논쟁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이 중 유독 독특한 캐릭터가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국민의당 김윤인데요. 항상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같이 출연한 출연진에게조차 비난받기가 일쑤였는데 이날도 이분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논란이 됐습니다.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근거 없는 해킹설을 제기했다가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으로부터 맹공을 당했는데요. 진행자 김어준 총수는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발언에 사과를 한 날 키우는 강아지에게 사과 주는 사진이 새벽에 올라간 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운을 뗐습니다. 원래 국감에 대해 각 당의 평가를 듣기 위해 마련된 코너였지만 윤 후보의 SNS 사과 논란부터 다뤘는데요.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사과를 한답시고 개에게 사과를 주는 이상한 사진을 올린 건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라며 이런 이면에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힘당은 선거가 아니면 지지층과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보수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한국 사회의 보편적 정서와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후보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쏘아붙였는데요. 한창민 정의당 전 부대표는 윤석열의 본색이 전두환 발언을 통해 드러났다. 수습 과정도 꼬이고 있다며 사과를 하기 싫은 것이다. 진심 없는 사과가 SNS를 통해 표출됐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서는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도 아니고 그것이 어떤 초등학생들 수준에서도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뻔히 드러나는 건데 그걸 했다라는 것은 어떤 실수였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으로는 누군가가 오히려 역으로 어떻게 윤석열 후보 캠프에 침투해가지고 그런 짓을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아니 호남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황당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아니 여기서 어떻게 간첩 얘기가 나옵니까?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실드가 쳐져요? 아니 실드가 아니고 잘못된 거라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제가 김윤 위원장님 고향까지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 이런 사건에서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식의 말씀을 이게 실드 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봤을 때 빨리 이거 잘못된 거고 빨리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토리 스토리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은 윤석열 씨의 개 사진 올리는 계정인데요. 그 개가 그 집에서 키우는 개예요. 그 집에서 손에 사과를 들고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캠프는 그 집에 막 이렇게 무시로 드나들면서 개 사진 찍어서 올리는 데가 아니라면.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했다면 바로잡고 진솔한 사과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SNS 게시를 의도적으로 안 할 수 있냐라고 되묻자 극단적으로 누군가 역으로 윤 후보 캠프에 침투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럴 정도로 황당한 일이다라고 어이없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이 해킹설을 제기하자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집에서 키우는 개 사진을 올린 것이다. 누가 올렸겠냐며 이를 일축했는데요. 이어 윤석열 캠프는 일베의 놀이터가 됐다며 이따위 인간과 일하는 윤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네티즌 수사대가 나서 윤석열 후보의 개, 토리 눈에 비친 피사체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거기에는 김건희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과를 개에게 주는 형상과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 이를 지켜보는 윤석열로 추정되는 인물의 형상이 잡혔습니다. 토리가 사는 곳은 윤석열 후보가 사는 곳인데요. 그곳에 개주인 부부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결국 개사과는 김건희의 작품인 겁니다. 사과를 왜 준 거니? 윤석열과 그 클래스가 달랐습니다. 사실 비교 대상의 수준 차이가 비교가 불가능한데요. 윤석열의 망언과 개사가 조롱이 쏟아진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윤석열의 무식함을 사과라도 하려는 듯한 그의 행보는
더욱더 인상적이었는데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클래스, 격이 다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두환 씨는 내란 범죄의 수괴고 집단 학살범이죠. 국민이 맡긴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주권자인 국민을 집단 살상한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는 학살 반란범입니다. 전두환 그분 좀 제발 오래 사셔가지고 법률을 바꿔서라도 꼭 처벌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설화를 겪고 있는 국힘당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청장을 직격했습니다. 이 후보는 묘지 초입에 있는 전두환 비석을 올 때마다 밟고 간다면서 전두환 씨 그분이 제일 오래 사셔서 꼭 처벌을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후보는 이날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먼저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쓸 때마다 뒤에 뭐라고 호칭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죠라며 전두환 씨라고 불렀는데요. 그는 전두환 씨는 내란 범죄의 수괴고 집단 학살범이라며 국민이 맡긴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주권자인 국민을 집단 살상한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는 학살 반란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는 저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국가의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한 처벌한다. 영원히 배상한다라는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후보는 독일 나치 전범은 지금도 추적해서 처벌한다. 그래야 다시는 독일에서 나치 전범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을 테니 그런 것이라 우리 사회도 당연히 국가의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다 배제하고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하고 영원히 배상하고 영원히 진상규명하고 기록하는 노력을 국가가 기울여야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전두환 씨 그분 좀 제발 좀 오래 사셔가지고 법률을 바꿔서라도 처벌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후보는 이날 참배 일정과 관련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광주로 인해 인생을 바꿨는데 제가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의 말씀은 사실 특별히 놀랍지가 않습니다.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이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어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엄혹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살인 강도 했다는 사실만 빼면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윤 전 청장의 전날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과 관련해선 특별히 놀랍지 않다고 잘라 말했는데요. 이 후보는 민주주의는 어느 날 저절로 오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수많은 사람의 피땀으로 만들고 지켜온 것이라며 민주주의 또는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지도 않았고 민중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어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엄혹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후보는 살인 강도도 살인 강도했다는 사실만 빼면 좋은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묘지 초입에 있는 전두환 비석에 대해선 이제 다음 묘소로 갈 텐데 올 때마다 잊지 않고 꼭 밟고 지나간다며 오늘도 그걸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역사관과 시대 정신인 거죠.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갖추지 못한 자가 어디 감히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꿈꿀 수 있을까요? 그냥 푹 쉬기 바랍니다. 수사는 꼭 받으시고 감옥에서 쉬는 걸로 그게 낫겠습니다. 김재원 국힘당 최고위원은 2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석열의 사과 SNS 논란에 대해 해명하면서 거듭 한숨을 쉬고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는 등 곤혹을 치렀는데요. 본인도 황당하다 못해 황망한 분위기였습니다.
개한테 사과를 줬던 것도 지금 SNS에 올라와 있거든요. 개한테 사과를 주면서 개가 사과를 먹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과를 파란 사과를 개한테 주면서 그걸 SNS에 왜 올립니까?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SNS 담당자는 좀 전부터 조금 저는 좀 적절하지 못한 일을 벌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그러면 내가 개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하여튼 저는 그까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뭐 돌잔치 사진 올린 것도 왜 저런 사진을 올렸을까 좀 그러니까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듯이 윤석열은 사과를 좋아합니다. 뭐 이래버리면 그럼 뭐 하자는 거죠? 이게 지금? 아이고. 아니 이게 지금 이게 너무 지금 황당하잖아요. 일 진행 자체가.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사실은 가장 없애고 싶었던 과거는 우리는 민주정의당과는 이제 다르다. 완전히 다른 정당이다. 그걸 누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걸 지금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 그걸 위해서 노력을 지금 몇 년을 했습니까? 우리가 한나라당 시절에 예. 천안연선을 국가에 헌납하고 한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과거와의 단절을 그렇죠. 노력이었는데요. 예. 인터뷰 앞부분에서 국힘당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전두환 발언에 대해 이야기한 뒤 진행자는 사과를 개한테 주면서 그걸 SNS에 왜 올립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이에 김 최고위원은 SNS 담당자가 처음부터 정말 적절하지 못한 일을 벌인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핑계를 SNS 담당자에게 돌린 건데요. 하지만 확인 결과 그 개사과 사진을 찍은 것도 김건희와 윤석열, 또 올린 것도 그들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핑계를 돌릴 데가 없다 보니 SNS 담당자에게 그 화살을 돌린 건데요. 이쯤 되면 그냥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해서 후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 홍준표가 국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듯 합니다. 사실 누가 되든 별 상관도 없겠지만 말입니다.